안녕하세요. 네, 친절한 양약사입니다. 제 친한 친구 중에 제 사실은 그 아토피 사례에도 있었던 친구인데요. 굉장히 오랫동안 학교를 다녀 공부를 오래 했고요. 그리고 또 사실 이렇게 예술을 무용을 했어요, 그 친구가. 그래서 몸을 평생 많이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발레를 하거나 이런 무용하는 운동을 하는 친구들은 항상 몸이 어딘가 결리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한쪽으로 몸을 치우쳤다든가 뭐 계속 쓰다 보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항상 고민이 잠을 이렇게 편하게 자는 거, 몸이 정말 릴렉스 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로망이 정말 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침대를 사도 우리는 그냥 기성 침대 사잖아요. 그런데 누워보고 또 재보고 뭐 쿠션감은 어떤지 굉장히 신중하게 뭐든지 결정을 하는 이제 그런 친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예민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어떤 이제 스트레스 환경이 계속 유지가 됐었고 이제 그런 스트레스의 끝은 또 이런 아토피라는 걸로 또 질병을 맞이했고요. 또 그것 때문에 이제 저랑 만나서 함께 살던 친구는 아니었거든요.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우연히 만나서 아토피를 또 개선을 해서 아토피를 또 벗어났고 이제 이런 친구인데 항상 유이가 좀 예민한 건 알고 있었지만 같이 밥을 먹거나 이럴 때 뭐 잘 못 먹거나 뭐 먹고 나서 소화가 안 된다고 뭐 이런다거나 별로 그런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친구의 이 상태가 그렇게 뭐 나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리고 항상 어딘가 결린다 그러고 잠을 잘 수가 없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안 된다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혈액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혈액 검사를 해봐도 혈액상에 별 특이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엄청나게 음식 관리, 생활 관리를 물론 운동은 별로 잘 안 해요. 그런데 음식 관리 이런 거 너무 건강한 음식 위주로 이렇게 잘 먹고 있는 친구라 특별히 어떤 혈액에 무슨 노폐물이 쌓여 있거나 뭐 이럴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들었었어요. 너무 그건 아닌 것 같아. 혈액에 대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무용을 하면서 어딘가 눌렸대거나 근육이 그래서 어딘가 신경을 눌려서 그 통증으로 저림 증상이 나타나는 거 아닐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건 좀 어려운 문제다라고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을 가서 내시경을 했는데요. 위궤양 증상이 나타나는 역류성 식도염까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말씀 드리기 전에 그 전에 한참 좀 거슬러 올라가면 콜라겐을 먹고 싶다 그래서 제가 좀 고단위로 콜라겐을 집중적으로 한 두세 달을 이렇게 준 적이 있거든요. 그 친구가 그걸 먹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상해. 콜라겐을 먹고 나서 이 등이 저린 게 증상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물론 콜라겐이 그럴 수도 있지. 저는 그냥 거기에 그렇게 이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내시경을 했는데 역류성 식도염과 위염이 나온 거죠. 그런데 이 친구가 거기서 주는 처방약을 먹고 이 약을 먹었더니 잠잘 때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결림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차했습니다. 우리 친구가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잠자리가 그렇게 불편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콜라겐하고는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되느냐. 사실 우리 식도하고 유하고 연결되어 있는 식도 하부에 이 관략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에서 있는 음식이 식도로 넘어오지 못하게 이게 관략근으로 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밤에 누워 있으면서 이게 역류돼서 올라왔는데 이게 관략근이 조금 더 많이 잘 조여지고 콜라겐 섭취가 늘어나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개선이 돼서 이 역류성 식도염이 있었던 부분들을 개선을 하다 보니까 등이 결림이 없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위가 붓잖아요. 위산에 의해서 위가 부으면요. 실제로 등이 결려요. 우리가 임신 한 7개월쯤 되면은 아이가 배가 늘어나면서 갈비뼈가 늘어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우리 몸에 있는 장기가 조금만 커져도 어딘가 결리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위가 항상 부어 있으니까 그리고 식도가 부어 있으니까 등이 결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콜라겐 합성이 좀 줄어들고 나이가 들면서 더 그게 역류성 식도염이 진행이 되면서 등결림이 더 심해졌고 그 부분 때문에 살짝 졸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다시 결리기 시작했고 위장약을 먹고 나서 등결림이 없어졌다는 거를 제가 듣고
제가 유심히 이 친구가 그렇게 역류성 식도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간과했던 부분에 대한 게 설명을 해줬어요. 네가 위가 이렇게 부어 있으면 등까지 결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유산 억제, 강력한 유산 억제제를 처방받고 있었거든요. 유산 억제제를 먹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됐겠죠. 근데 그게 근본적인 해소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막 등 결리고 이러신 분들은 어딘가 근육이 뭉쳤다 생각하셔서 그 다음날 또 물리치료도 받으시고 뭐 마사지도 받고 하시는데, 혹시라도 내가 위가 안 좋아서 특히나 새벽녘에 잠을 못 주무시고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 중에서 더 심할 수 있거든요. 잠잘 때. 그런 분들이 등이 결리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위에 문제가 있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조금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은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되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아서 유산 분비가 증가가 되고, 그게 또 유산이 많아져서 잠자리에 누웠을 때 유산이 역류까지 흘러 들어오고, 또 콜라겐 합성은 줄어들고, 이런 여러 가지의 이 경로들이 질병을 이끌어 가고 있는데, 어느 거 하나 그 위의 염증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을 먹는 걸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스트레스부터 조금씩 줄여가는 노력들, 그런 부분들이 함께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위장병이라고 생각하는 건 위만 아픈 게 아니라 내 등 근육, 내 가슴 근육까지도 누르고 아플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오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할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 PPI라고 하는 위산을 강력하게 억제시키는 약을 처방을 받아서 드시면서 위장 운동을 또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약물들, 그래서 위에서 빨리 음식을 내보내서 위산이 위로 올라오지 않게, 역류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 그리고 예전에는 뭐 겔포스나 이런 제제들은 위 벽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제제였는데, 요즘에 역류성 식도염은 그런 제제보다도 이제 광고에도 많이 나오고 뭐 다른 회사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이제 개비스콘 같은 그렇게 음식 위에 떠서 막을 쌓우는, 그러니까 음식이 들어가면 물하고 꽉 차잖아요, 위벽에. 그리고 나서 식후에 먹어서 여기 있는 산이 식도까지 역류되지 못하게 방어막을 만들어주는 개비스콘 같은 제제거든요. 그런 제제로 드시다 보면, 복용을 하면 증상이 굉장히 빨리 호전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응급약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예방하는 방법이고요. 오늘 이 시간은 스트레스로 위가 많이 아프신 분들 중에서 난 등까지 결린다라는 분들께 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